병원에 가면 겪게 되는 힘든 일 중 하나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기실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픈 사람이 이렇게나 많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몸이 많이 아프거나 주위에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병원이 없어진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의료계 파업이 있거나 전공의 파업이 있으면 병원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건강한 장수로 한 사람도 병원에 가지 않게 되어 병원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 채널의 모토인 모든 분이 건강할 때까지와 일맥상통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멋진 꿈을 꾸는 책의 저자인 상영철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상영철 원장님은 한의사 출신으로 병의 근본 원인에 대해 고민하였고 우리를 둘러싼 생활 환경과 음식이 병을 일으킨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의사, 한의사, 영양사로 구성된 통합의학연구소를 개설하였으며 약 대신 음식으로 치유하는 재활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제 상영철 원장님의 병원 없는 세상, 음식 치료로 만든다는 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 여건상 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건강 상식이 들어있다고 깊은 산속 옹달샘의 고도원님은 추천합니다. 책 제목, 병원 없는 세상, 음식 치료로 만든다. 지은이 상영철, 펴내니 물병자리. 우리의 인체는 다양한 생활 환경으로부터 24시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활 독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활 독소는 생활 환경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가 음식 독소, 둘째가 스트레스 독소, 셋째가 과로 독소, 넷째가 환경 독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가 유전적 체질 독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독소들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독소들은 지속적으로 정상세포를 자극하여 영양물질의 흡수를 방해하고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인체 각 조직은 저산소증과 저체온증에 노출되고 그 결과로 인체 항상성의 균형이 깨지고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체는 만성피로, 변비, 비만,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증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세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일종의 구조 신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증상을 제거하기보다는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여 병을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죠. 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엄밀히 말하면 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몸이 독으로 인식할 뿐이죠. 예를 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과식을 하면 몸에 독이 되지만 적당히 먹으면 약인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플 때 먹는 모든 약들은 원래 독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강력한 독성을 띠고 있어 과거 사형 집행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량만 사용할 때는 배탈을 고치는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많이 쓰면 독이고 조금 쓰면 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세포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약이고 세포가 싫어하는 것은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포의 질을 높이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변화되는 것은 약이고 세포를 죽게 만들거나 에너지를 만들 때 과도하게 그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은 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음식 독, 스트레스 독, 과로, 독, 나쁜 환경으로 인한 독, 유전적 체질로 인한 독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독이 인체에 병을 일으킬 때는 어느 한 가지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요인이 겹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하나의 독은 다른 독과 서로 상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 독은 거의 모든 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다. 중국 신화에 보면 곡식을 먹지 않는 신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안개 낀 산에 거주하면서 정리하고 순수한 기로 자양하는데 그 결과 구름을 타고 다닐 만큼 몸은 가뿐해지고 수명은 길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동양의학은 먹어서 생기는 병을 실증이라 하여 혈액 내 악액질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병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현 인류는 생체 리듬을 무시한 식사, 과식, 폭식,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위와 장에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체내 소화효소의 낭비로 이어지고, 소화효소의 낭비는 시소관계에 있는 대사효소의 활동을 방해하여 각종 대사성 질환에 인체를 노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영양물질이 부족한 식사도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대사성 질환과 면역계 질환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니 암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병은 음식 도구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식사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삼시세끼를 다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루 두 끼만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시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야식이 몸에 나쁜 것은 상식으로 많이 알고들 계시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생체 리듬을 고려하지 않는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체는 잠에서 깨어난 후부터 정오 12시까지 배설의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무거운 식사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밥과 국, 온갖 반찬을 곁들인 식사는 정오인 12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전에는 한 잔의 과일즙으로 하루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왜 과일즙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과일은 인체의 수분과 가장 유사한 물이며 탄수화물을 비롯하여 온갖 영양물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생과일을 씹어 먹기보다는 착즙을 통해 얻은 자연산 과즙 쪽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의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즉석에서 짠 과즙을 꾸준히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어떻게 먹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섞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섞어 먹으면 인체가 이를 소화시키는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궁합이 맞지 않는 것들끼리 섞어 먹게 되면 음식이 독으로 작용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생각나는 식당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뷔페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차려놓고 먹는 뷔페식은 권장할 만한 식사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뷔페식을 할 경우도 있죠. 이때는 생선과 육류를 섞어 먹지 말아야 하며 식사 마무리로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식후에 과일을 먹지 않아야 할 이유는 과일은 밥 대신 먹을 때 진정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후에 먹는 과일은 먼저 먹은 음식의 부패를 유발하는 나쁜 식품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먹지 않아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내 자식들에게도 유전병을 물려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